엊그제 11월이 시작됐는데 오늘이 11월 10일이군요. 월요일입니다. 11월도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자,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는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3도입니다. 풍속 2m입니다. 오늘 다소 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인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쌀쌀한 출근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수능일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온화한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전 증인신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는데 그동안 불출석을 했단 말이죠. 오늘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본인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공판전 증인신문인데 계속 안 나왔어요. 순직 해병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르면 오늘 구속 기소하게 됩니다. 여러 많은 소식들 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상히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핵심 증언을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후원 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천만 원을 빌리러 간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해 왔는데 특검은 실제로 그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 자택 인근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날 아내 생일로 가족과 있었다. 김한정 씨를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었는데 특검은 결제 내역과 함께 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의 관련 카톡 메시지도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13건의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가 대신 낸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중 12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며 특검은 이 조작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과 단일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식으로 공천을 받았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인데요. 오세훈 시장 측은 김한정 씨 결제는 개인 행위일 뿐이지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불법계엄 수사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현직 검사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성재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다음 날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을 통해서 권한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전달받고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문건은 국회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입법권,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 남용을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윤석열이 계엄선포 담화에서 사용한 논리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채 이를 합리화할 논리를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박성재 전 장관은 문건을 받고 10분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의 법무 또 법률 참모들과 함께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이 회동이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라 계엄 정당화 논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박성재 전 장관의 직권남용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해서 곧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지난달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서 네 번째 방산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중동 최대 항공산업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와 맞물려서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외교전의 성격이 짙습니다. 강 실장은 현지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왕세자와 재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지난달 경주 에이펙 회의 때도 비공개로 만난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과 4조 원 규모의 천공2 미사일 도입 계약을 맺었고요. 이번에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에서 방산뿐 아니라 경제 문화 분야까지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K방산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명박 때 폐지됐던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이 17년 만에 부활하는 셈인데요. 정부는 최근 국유재산 처분 기준 개정을 착수했고요.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헐값 매각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100억 초과 매각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500억 초과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실 중심으로 옮겨가는 반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유재산 매각액은 이전 정부의 7배로 급증했는데 낙찰가율은 70%대로 떨어졌습니다. 헐값에 팔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고 정부는 전 부처 국유재산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재부는 매각 과정에서 특히나 불법이 확인될 경우 검경 합동 수사와 계약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 구조는 끝났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깊습니다. 생존자 A씨는 병원 안에 있으면 또 무너질까 두려워 비 오는 날에도 병원 밖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았지만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 김모 씨의 빈소에는 아내의 오열이 이어졌는데요. 남편은 어린 두 딸의 아버지이자 어려운 형편에도 스스로 공부해 대학을 마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조 당시엔 살아있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가 지연되면서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전모 씨의 빈소에서도 슬픔은 이어졌는데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던 가장, 혼인 신고만 하고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철거 현장에 나섰다가 비연을 당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족을 찾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하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포기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입장문을 냈는데 항소 여부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의견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입니까?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없는 항소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마치 위에서 압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항소 못할 상황 아니었습니까? 일부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권 남용,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비판은 여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며 건넨 명품 빼기, 어떻게 단순한 사회적 예의가 될 수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에게는 뇌물과 상납이 사회적 예의와 동의어입니까?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비속어까지 쓰면서 공분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기서 빡쳤어요. 네. 예. 김기현 의원이 해명을 하는데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얘기도 못 지킨다는 거냐, 김기현? 답을 한번 해보죠. 김 전 대표 측이 법망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자기가 한 일을 아내에게 씌운다면 윤석열보다 비열한 인간성이라고 꼬집거나 뇌물죄보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 중단은 무려 40일째입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세운 신기록을 스스로 깨고도 해결 기미는 안 보입니다.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끊겼고 여객기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저소득층을 덮친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4,2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지원되던 식료품비 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이 여성은 한 달에 256달러, 약 35만 원의 지원금이 끊기자 이제 수시로 굶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I may have either less or I may not eat what they are eating just for the sake that they are getting enough.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제4차 고위당정협의. 정부 안인 최고세율 35%를 놓고 여권 내에서 이견이 나온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논의됐는데 회의 이후 민주당은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고세율의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던 쪽으로 어떤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의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